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있죠. 확진자가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마스크 대란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제 일반인은 면 마스크를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사용 기준을 바꿨는데요. 이게 좀 오락가락해서 뭐 헷갈린다 이런 지적도 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전문가 연결해서 코로나19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자,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마스크 문제부터 좀 여쭤볼게요. 식약처에서 어제 이제 그 기준을 일반인은 면 마스크를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마스크는요, 그 목적에 따라서 좀 선택과 사용법이 다릅니다. 네. 그 코로나19는 이제 호흡기 비말과 접촉 감염으로 전파가 되는데 마스크는 호흡기 비말과 접촉 감염에 이제 둘 다 효과적인데요. 예. 예를 들면 이제 호흡기 비말을 막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흠. 예를 들면 이제 코로나19 환자라든가 환자를 돕는 보호자, 또 환자를 보는 의료진 이런 분들은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호흡기 비말을 막기 위해서 이제 반드시 KF94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나 방역용의 N95 마스크를 사용해야 되고요. 네. 이런 마스크를 써야 이제 환자가 기침을 해도 바이러스가 외부로 빠져나오지 않고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비말로부터 이제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용된 마스크는 절대 이제 8시간 이상 사용하면 이제 축축해지고 마스크 필터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절대 재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이런 분들이 아니라 이제 증상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 이제 자기의 보호를 위해서 이제 마스크를 쓰는 경우일 건데요. 네. 이런 경우는 이제 호흡기 비말보다는 이제 접촉 감염을 막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KF94나 N95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지금 식약처에서는 뭐 노약자나 기저질환자, 사람들 밀집한 곳에 가는 경우는 뭐 KF80 이상을 뭐 쓰는 게 권장한다고 하지만 네. 사실 일반 면 마스크를 써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상생활하면서 코로나19 환자가 바로 옆에서 뭐 기침을 해서 호흡기 비말이 감염이 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 네. 대부분은 이제 환자가 기침에서 나온 분비물을 손으로 만지고 그걸 입이나 코로 가져와서 이제 감염되는 접촉 감염이 훨씬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종류든지 마스크를 쓰게 되면 손이 입과 코로 와서 접촉하는 것을 현저히 줄여주기 때문에 네. 안 쓰는 것보다는 뭐 쓰는 게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재사용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예. 정말로 어쩔 수 없어서 재사용하는 경우는 KF 마스크나 N95 마스크는 물에 담그거나 알코올 소독하거나 뜨거운 열을 가하면 그 안에 있는 정전기 필터가 망가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반드시 재사용하는 경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말려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낫고요. 일부 논문들에서는 뭐 자외선 살균기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면 마스크는 이제 일단 뭐 잘 세탁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원장님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 비말을 통한 감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네. 아주 단순하게 비말에는 크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비말의 크기와 면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촘촘하게 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 구멍이 어느 정도 되는 걸 비교를 하면 비말이 이게 면 마스크를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 금방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조사도 있지 않았었나요? 그 이제 KF94나 N95, KF80 이상 정도가 되면은요 비말을 거의 다 막아낼 수가 있고요. 네. 면 마스크 같은 경우는 비말을 다 막아내지는 못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어차피 뭐 환자나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밀접하게 접촉하지 않는 이상 그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는 비말이 뭐 마스크를 통해서 이렇게 일반 건강한 사람들한테 들어오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네. 접촉 감염을 막기 위해서 어떤 마스크든 안 쓰는 것보다는 쓰는 게 낫다라는 그런 의미일 거라고 보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관련 기관에서도 마스크를 쓰는 게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권고가 나왔다면서요. 이제 그게 마스크를 쓰게 되면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축축해지고 오염도 되고 이제 외부에서 나쁜 물질이 들어오면 그게 또 이제 잘 나가지도 않고 하면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제 도리어 이런 경우는 사실 마스크는 이제 한번 사용했다 그러면 오염됐다라고 간주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마스크는 쓰는 것보다 벗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벗기 전에 손을 잘 씻고 이제 마스크를 벗을 때는 반드시 귀걸이 쪽을 잡고 벗어야지 그 오염되어 있는 마스크에 내 손이 오염돼서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그런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돌아가서 그럼 애당초 정부가 처음부터 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침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을 좀 명확하게 줬으면 혼란이 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식약처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원칙적으로는 일회용인 마스크를 뭐 몇 번 더 써도 된다고 사실 권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네. 가능하면 마스크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 필터 손상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최소한의 경우만 재사용하라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걸 권장하는 상황은 지금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에요. 1263님은 누가 감염자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면 마스크를 쓸 수 있겠느냐 이런 식의 어떤 그 문제 제기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MBC 미니로 박호균님 같은 경우는 아니 그러면 왜 정부 관계자들은 그 일회용 KF94 뭐 아니면 KF80 이걸 착용하고 TV에 나오시나요? 이런 식으로 또 반문하는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뭐 당연히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게 이제 원칙적으로 맞죠. 네. 근데 그런 걸 갖다가 모든 사람이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기준을 지금 제시하는 결국은 이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하면 이게 좋다가 아니라 부득이하다면이라고 하는 걸 예, 깔고 그렇죠. 이제 그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마스크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게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제 나온 게 수원의 한 교회 생명산교회에서 확진자가 6명이 나왔다는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또 이게 진원지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따라붙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네. 그 뭐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뭐 호흡기 비말과 접촉으로 전파되는데 사실은 이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마다 조금씩 전파 형상이 다르거든요. 사스는 이제 지역사회 전파력이 굉장히 높았었던 병이었었고 메르스는 사실 지역사회 감염력은 거의 없지만 병원에서의 엄청난 전파력을 보였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코로나19는 지금까지 드러난 걸 보면 뭐 지역사회 감염이긴 한데 특히나 그 폐쇄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접촉하는 모임에서 굉장히 강력한 전파력을 나타내고 있는데 네. 이게 좀 교회에서 또 관련이 된 부분들이 있어서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안의 줌바 댄스 같은 경우도 그 강사로부터 이제 그 전파가 된 경우가 뭐 수십 건이 다는데 이런 지금 보도가 있다 보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수원의 교회도 또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걱정이 돼서 좀 여쭤봤던 거고요. 또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게 확진자가 지금 5천 명을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근데 완쾌됐다라는 분들은 몇십 명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완쾌 속도가 너무 느린 거 아니냐 이런 그 궁금증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 이제 그 신종 감염병이라서 정부에서 완치 기준을 좀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의 기준으로는 어떤 경우라도 보통 입원 후 2주가 지나야 거의 뭐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제 완치자 숫자가 늘어나진 못하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2주, 3주가 지난 사람들이 이제 또 많아지게 된다 그러면 퇴원자 역시 그러니까 완치자 역시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이제 기준이 그러니까 엄격하고 높게 잡아서 그런 거지 뭐 치료가 더디거나 치료에 지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치료제 같은 경우는 그 에볼라 치료제를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치료제로 사용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지금 뭐 치료제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가 개발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바이러스 치료에 사용되던 항바이러스제들을 이제 시도해 봅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에이즈 바이러스에 이제 사용되던 칼레트라나 뭐 이런 약들이 이제 이미 사용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에볼라 치료제로 이제 개발이 되었던 이제 렘뎁시비르라는 이제 약을 이제 그 미국에서 좀 효과가 있었다고 해서 이제 국내에서 이제 임상 시험을 이제 시도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타미필루 내성 인플루엔자 치료를 위해서 이제 일본에서 개발됐던 아비간이라는 약을 또 뭐 수입해서 써보겠다 뭐 이런 약 얘기들이 있는데 아직 뭐 이렇게 현실적으로 다 사용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시진핑 중국 주석이 코로나19 발원지를 밝혀내라 이렇게 그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우한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시진핑 주석의 이런 지시는 우한이 아니다 이런 주장으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글쎄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결국은 그
감염이 시작된 곳에 감염의 근원지가 있을 거라는 건 사실 어느 정도는 상식적인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다른 지역보다 한 두세 달 먼저 중국에서 환자가 시작이 되었고 거기서 유행이 이제 대규모로 나타난 이후에 전 세계로 나갔기 때문에 네네.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중국 안에 뭔가의 이제 감염의 근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국 당국에서 사실은 이제 병에 대한 그런 연구들을 좀 자세히 해서 전 세계에 잘 알려주는 게 사실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게요. 그게 지금까지 정답인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